국제사회에서 한국의 영향력이 커지자 일본 정부가 나섰습니다. 유명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이 차기 WTO 사무총장 유력 후보로 거론되는 등 한국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는데 불안감을 느낀 일본 정부는 국제기구 수장에 자국 인사를 앉히기 위한 정부 차원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여기에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지소미아 갈등으로 군사정보 교류의 위기를 느꼈던 일본 정부가 서방의 첩보 동맹인 파이브 아이즈에 가입하고 싶다고 밝힌 것입니다. 미국은 꾸준히 중국을 압박하기 위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으며 중국을 둘러싼 한국, 인도, 일본 등 국가들의 협력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실제 올해 초 파이브 아이즈에 한국, 일본, 프랑스를 더한 파이브 아이즈 플러스가 발족됐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는데요. 일본은 한국과 같은 수준의 대우가 아닌 더 높은 위치를 원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바람과 다르게 인도에서는 한국이 파이브 아이즈에 합류하는 것이 서로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8월 26일 요미우리 신문은 일본 정부가 국제기구 수장에 자국 인사를 앉히기 위한 정부 차원 대응에 나선다고 보도했습니다. 이는 일본의 국제사회 발언력을 높이는 한편 중국에 대한 견제도 동시에 꾀하겠다는 의도라는 것입니다. 유엔 산하 15개 전문 조직엔 현재 일본인 수장이 한 명도 없는 상황입니다. 일본 정부에선 이들 조직의 수장을 늘리기 위해선 현재와 같은 외무성 차원의 대응으로는 어렵다고 판단해 내각 인사국에서 대응을 주도키로 했습니다. 요미우리 신문에 따르면 일본 내 전 부처의 고위급 공무원에 대한 인사를 총괄하는 내각 인사국 주도를 통해 국제 민간 항공기구, 유엔 산업개발기구, 유네스코 등의 수장을 노리겠다는 것입니다. 현재 15개 유엔 산하 조직 중 4곳 수장이 중국인이며 한국 역시 임기태 국제해사기구 사무총장에 이어 차기 WTO 사무총장 후보로 유명희 본부장이 출마한 상황입니다. 일본은 WTO 사무총장 후보를 한 명도 내지 못했는데 그 이유는 일본 공무원 중 영어를 제대로 할 줄 아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일본은 유명희 본부장이 WTO 사무총장으로 선출될 경우 한국과의 무역 분쟁에서 불리한 판결을 받을 수 있다며 반대의 목소리를 내왔습니다. 하지만 유명희 본부장이 8월 24일 일본 교도통신과의 서면 인터뷰에서 일본의 반도체 재료 수출 규제 강화와 WTO 사무총장 선거는 관계가 없다며 공평, 공정성에 토대를 두고 회원국의 이익을 대변하는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겠다고 밝히며 일본의 반대를 차단하고 나섰습니다. 이어 한국과 일본은 자유무역과 다각적 체제의 필요성에 대해 같은 입장이라며 WTO 사무총장은 특정국을 대표하는 입장이 아니다고 강조하며 일본의 주장을 일축했습니다. 일본이 계속해서 유명희 본부장을 반대할 경우 일본은 한국과의 무역 분쟁을 이유로 한국인 WTO 사무총장을 반대한다는 비판을 피할 수 없을 전망입니다. 여기에 한국이 언제든 지소미아를 중단할 수 있다고 나서면서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일본의 영향력이 줄어들 것으로 예측되자 일본은 파이브 아이즈에 참여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파이낸셜 타임스는 8월 26일 고노다로 일본 방위상이 일본이 파이브 아이즈에 합류하길 원한다고 보도했습니다. 고노 방위상이 파이브 아이즈 국가들은 같은 가치를 공유한다며 그룹 이름을 식스 아이즈로 바꿔야겠지만 일본 또한 첩보 동맹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언급했다는 것입니다. 파이브 아이즈는 미국과 영국,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5개국이 참여하는 첩보 동맹으로 제2차 세계대전에 만들어졌습니다. 참여국 모두 영국을 모태로 하고 영어를 사용하며 냉전 시절 동구권 도청과 감청을, 냉전 이후에는 중국 견제에 집중해왔습니다. 5개국은 지난 6월 중국의 홍콩 보안법 강행 이후 차례로 중국과 범죄인 인도 조약을 파기했으며 이달 9일에는 중국의 홍콩 총선 연기를 규탄하는 공동성명을 내기도 했죠. 7월 28일 미국과 호주의 고위급 회담에서도 파이브 아이즈 정보 공유 시스템을 확대해 경제정보 공유까지 이 시스템에 포함하는 방안이 논의된 것으로 알려지면서 파이브 아이즈의 가치는 더욱 커졌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8월 말 호주 골드코스트에서 열리는 파이브 아이즈 동맹회의에서 글로벌 파트너십을 활용해 외국의 정보 공유 개입을 가속할 것이라고 보도하기도 했습니다. 일본의 목표는 파이브 아이즈의 경제 체계에 들어가겠다는 것입니다. 고노 방위상은 파이브 아이즈가 외교 및 경제에서 같은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며 우리는 그냥 탁자에 의자를 하나 가져가서 끼워달라고 할 것이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올해 1월 일본에서는 파이브아이즈에 한국, 일본, 프랑스가 참여한 파이브아이즈 플러스가 발족됐다는 보도가 나온 바 있습니다. 일본 교도통신은 1월 26일 지난해 가을경 8개국 당국자 회의에서 북한 관련 정보 수집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졌다면서 파이브아이즈에 한국 등 3개국이 추가로 참여하는 것은 대북 정보와 관련한 협력을 더욱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라고 전한 바 있습니다. 의자 하나만 가지고 가서 파이브아이즈의 6번째 멤버가 되겠다는 일본의 목적이 이루어질지는 확실치 않아 보입니다. 오히려 한국이 파이브아이즈에 합류할 경우 서로가 이득을 얻을 수 있다는 내용의 전문가 분석 내용이 나왔습니다. 인도 내 동아시아 전문가인 자나가트 판다 인도 뉴델리 마노하르 파리카르 국방연구소 연구위원은 8월 24일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에 한국은 파이브아이즈 확대판에 참여할 준비가 돼 있는가를 제목으로 한 기고문을 통해 한국과 파이브아이즈 간 긴밀한 협력에 대한 이익에 대해 설명했습니다. 먼저 최근 이루어지고 있는 파이브아이즈의 범위 및 규모의 전략적 확대 문제는 1차적으로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 심화 및 인도태평양 지역 내 중국의 노골적인 모험주의에 기인하지만 대북 억지는 한국과 공유할 수 있는 공동의 전략적 목표라는 것입니다. 또한 그는 북한이 미국과의 비핵화 협상에서 우위를 차지하기 위해 미사일 시험 발사를 포함한 군사활동을 늘리는 중요한 시기에 정보 실패뿐 아니라 정보체계의 취약성을 허용해선 곤란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파이브아이즈 플러스는 상호 이익이 된다며 파이브아이즈 국가들은 한국의 정보력에 접근함으로써 북한 활동에 대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고 한국 국정원도 신호정보와 통신정보, 전자정보 능력을 상당히 향상시킬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북한의 불법 해상 화물 운송을 비롯해 파키스탄과의 핵미사일 협력, 중국 공산당과의 긴밀한 관계 등에 대해서도 추적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다만 한국의 최대 교역국인 중국의 반감, 동아시아 안보에 기묘한 역할을 하는 한국과 일본 간의 지속적인 갈등 등이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7월 28일 미국의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과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 호주의 머리 스페인 외무장관과 린다 레이놀즈 국방장관이 회의를 마친 뒤 내놓은 공동성명에서 장관들은 미북 비핵화 협상에 대한 지지와 북한의 핵과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초래하는 안보와 지역 안정에 대한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대북제재의 완전한 이행 의지를 확인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인도태평양은 동맹의 초점이라며 양국 장관들은 최근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중국의 행동들에 대한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고 언급했습니다. 장관들은 양국이 아세안, 인도, 일본, 한국, 파이브아이즈와 함께 동맹을 강화하기 위해 협력하고 있음을 재확인했다고 강조하기도 했죠. 파이브아이즈의 2개국이 한국과 일본을 같은 수준의 동맹국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밝힌 셈입니다. 일본은 지난해부터 한국과의 지소미아 갈등으로 인해 대외 첩보망 유지에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관방장관은 8월 25일 지소미아 유지와 관련해 한일 간 안전보장 분야의 협력과 연계를 강화하고 지역 평화와 안정에 기여한다고 밝혔으며 고노다로 일본 방위상은 북한의 미사일을 생각하면 일미한 3개국의 협력이 중요하다는 것을 3개국 모두 인식하고 있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지소미아 갈등으로 인해 군사적 정보가 부족한 일본이 파이브아이즈에 정식으로 합류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결국 일본은 한국의 영향력 확대를 막기 위해 움직이고 있지만 한국의 도움 없이는 국제사회에서 영향력을 키워가는데 한계를 맞이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에 처한 것입니다. 오히려 한국이 파이브아이즈와의 교류에 있어 더욱 효과적인 정보를 쥐고 있는 상황에서 일본은 어떤 방식을 동원할지 궁금합니다.